약점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약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와, 더워. 두분 맞으실까요? 예. 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오는데 엄청 더운 날 갔던 하시라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8월 달에 방문한 거니까 꽤나 오래된 겁니다. 3개월 넘었네요. 4개월 다 돼가네요. 이때가 아마 제가 한 달 동안 다른 외식이나 이런 것들 좀 줄이고 간단한 것만 먹으러 다니다가 처음으로 간 곳일 거예요. 요 지금 하시라가 요 가격대 업장 중에서 제일 인기도 많고 또 예약도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예약했던 걸로 간 거라서 그때는 방문을 했었죠. 처음 나왔던 거는 돼지 감자인데 그 밑에 미소를 깔고 깨를 찍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고소한 맛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돼지 감자는 차로만 마셔보다가 실질적으로 먹어봤는데 사실은 뭐 별다른 맛은 없어요. 그냥 고소한 맛이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미소를 올렸으니까 그 미소에 좀 달달한 맛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나올 츠마미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큰 광어하고 북방조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어 같은 경우에는 간장에다가 광어 간 소스를 같이 섞어서 올렸더라고요. 사실 저는 흰살 생선 자체에 대한 맛을 명확하게 잘 느낄 정도로 막 구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먹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맛을 내는구나라고 정도이지 뭐 깊은 단맛, 뭐 흰살 생선의 뭐 엄청난 뭐 이런 것들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저렇게 내장 소스를 간장에 섞어서 먹는 형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그러니까 맛이 같다는 건 아니고 느낌은 쥐치살을 쥐치 간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감칠맛도 좀 나고 좀 더 맛이 진해지죠. 그래서 좀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저는 광어 자체를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광어가 되게 뭐 조선시대부터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뭐 맛이 달고 아주 뭐 맛있다 이런 칭찬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흰살 생선은 뭐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내장 소스를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전복 준비하고 계시길래 먹다가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조개는 살짝 익혀서 나왔는데 그 위에다 이제 생시치미를 찍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하고 있던 전복하고 이제 문어를 손질해서 담고 계세요. 그 제가 이전 하시라 바로 직전 영상 때 좀 식감이 돌아온 것 같아서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2미에서 한 2.5미 되는 큰 전복, 그다음 왕문어까지 해가지고 둘 다 간이나 식감, 또 향, 맛 다 좋았어요. 우선 향이 되게 좋아요. 업장에 들어가서 저 두 종류의 그 츠마미를 손질할 때는 이 업장 전체에 전복의 구수한 향이랑 문어의 향, 또 문어의 짭짤하고 달달한 그 간의 향이 확 도는 느낌이 들어서 저 두 개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블로그를 제가 좀 참고하려고 블로그를 봤더니 블로그에는 사진만 올려놓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적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먹고 돌아오는 그날 제가 DC에다가 적어놓은 글이 옴겔에다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지나갔던 건 게살이었고 이거 전복 내장 소스는 뭐 사람들 따라서는 뭐 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것도 저 아는 맛으로 맛있게 먹었고요. 게는 이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대게를 찔 때 나왔던 국물을 얹어서 이렇게 넉넉히 주셨어요. 꽤 양이 많습니다. 저걸 이제 게식초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돼요. 뭐 제가 뭐 아주 뭐 이제 귀에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저는 게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저렇게 변주를 줄 수 있는 하나가 있는 게 좋아요. 게식초가 있든가 아니면 온도를 좀 뜨겁게 해서 게 향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다던가 뭐 그런 두 가지 느낌이 있을 때가 좋죠. 연속으로 게 요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소면을 안에 담가서 넣었어요. 그래서 소면을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게식초를 좀 넣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소면의 뭐 익힘 정도나 향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가게 게살 스프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게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밋밋할 수 있는 그 계란 넣은 잔치국수 그런 맛에서 좀 더 상큼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방문 때는 좀 맛이 얕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좀 비교해 보니까 살의 두께 차이이지도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요거는 약간 살밥이 있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괜찮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청어나 아니면 전갱이나 그러니까 이솝에 맡기류로 나오는 이런 음식은 웬만하면 맛있는 것 같아요. 안에 부재료와 생선 간의 그 조합도 좋고 왜냐면 저런 데 쓰는 생선은 대부분 좀 기름진 생선을 쓰고 그 위에는 향채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조미된 간장 쓰고 그리고 김을 많은데 어떻게 맛이 없어요. 애기들도 입맛 없거나 아니면은 안 먹는다고 보탤 때 막 뺐을 때 밥에다가 김 말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밥이 아니라 저 안에 맛있고 기름진 생선에 그 다음에 파도 올리고 뭐 생강도 올리고 그런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저건 이제 넉넉하게 저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썰어서 냅니다. 근데 저 써는 게 아무리 정확하게 크기를 계산하고 자른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나 봐요. 뭐 저는 이제 요리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요리사가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아무리 정석적으로 썰었다고 하더라도 높이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저것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이를 맞춰서 손님한테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되게 높고 하나는 되게 낮으면 좀 짜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가능한 한 비슷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조절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내어줍니다. 3피스 받았는데 앞서 한번 설명했듯이 이건 약간 살밥이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도 요거는 좀 괜찮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하는 맛없법 조합이죠. 예, 그래서 간장 찍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나오길래 뭔가 했는데 이제 네타 손질해서 담는 그릇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뭐 왜 오주더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준비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내용은 뭐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거 되게 다 기억나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온도 때문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덜 마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만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근데 좀 분위기는 나잖아요. 아무래도 저렇게 큰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다가 담아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애매하게 그릇에 넣는 것보다 저게 좀 더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예, 갈치구이. 이거는 이제 하루 동안 미소에 절인 거라고 하는데 저 등살 부분은 식감이 좋고 저 뱃살 부분은 맛이 좋아요. 기름진 느낌이 납니다. 하루 동안 미소에 절여서 구웠다 보니까 약간 반건조의 비주얼이나 맛도 나긴 하는데 뱃살에서는 확실히 그 기름진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저것만 따로 찍었던 기억이 나요. 사진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니기리 손질하고 계시는 걸 이렇게 쭉 찍어보는데 이쁘게 잘 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태에 넣은 스이모노 나왔습니다. 위에는 이제 라임이겠죠? 그래서 향도 좋고 국물도 약간 기름지고 다시는 조개로 낸 다시라고 했으니까 시원한 맛도 나지 않았을까. 이건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니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시라의 공통적인 리뷰 중에 니기리를 셰프님이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그 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리의 풀림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입에 넣었을 때 떡지는 느낌도 없고 샤리 자체의 맛도 약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셰프님의 니기리가 좋은 평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예 이 업장을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살살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그런 이제 연습생 느낌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부드럽게 하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되게 풀림도 좋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광어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광어는 이제 풀림은 되게 좋고 샤리 맛도 되게 좋은데 광어가 약간 살짝 짜게 느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도미를 잘게 길게 썰어가지고 그
시소잎하고 깨하고 섞어가지고 나오는 이도길에서 나오는 도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평했지만 도미는 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건 도미 위에 양이 너무 적었어. 너무 양이 박해. 양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도미였습니다. 다음은 시마아지인데 요때 이제 밥통에서 밥을 새로 꺼내 오셨는지 밥 온도가 살짝 올라간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더 효과가 좋았어. 왜냐면 시마아지는 약간 기름진 생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밥의 온도가 살짝 높아야 씹었을 때 기름기가 더 잘 녹아내려서 입에 맛있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마아지는 꽤 괜찮게 먹었던 그 니길입니다. 그리고 이 셰프님 요 업장이 하시라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류 페어링이 없었어요. 이제 메뉴판으로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메뉴판을 찍어놓은 게 있었나? 확실하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8만원, 16만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참치라든지 특정한 어떠한 네타에 이런 술이 어울릴 거다라고 페어링을 준비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성합하고 있겠죠. 당시에는 이제 글라스 레드와인 같은 거 한 잔씩을 한 35,000원대 이렇게 해서 내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미하고 오도로는 맛있게는 먹었어요. 그 아까미 같은 경우도 그 이 식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오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진 느낌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아까미는 저한테는 약간 짰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짠맛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던 거지, 다른 분들은 또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도로는 아까 말씀드렸고 비주얼답게 입에서 잘 녹아내리는 기름진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썰고 계셨던 벤자리를 껍질 부분만 아브리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 벤자리 살짝 구워서 나오는데 뭐 맛없기가 어렵죠. 이것도 특별하게 관리를 잘 못해서 수족관 맛이 나지 않는 이상은 늘 평타치 이상을 내는 재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름진 느낌, 입안에 있는 식감, 적절한 단맛 다 좋아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조개. 이건 술안주죠 사실은. 다음은 전갱이입니다. 제가 요거 바로 전 하시라 방문 때 전갱이가 생각보다 좀 맛이 그 수족관 맛이 나서 실망했던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또 이 전갱이를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고 맛있게 먹는 생선이고 하시라가 이걸 굉장히 잘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이 더 크게 아쉽게 다가왔던 거죠. 근데 이날은 뭐 수족관 맛도 없고 식감도 좋고 안에 부재료 야꾸미와의 조합도 좋고 그 기름진 맛, 단맛 전체적으로 다 조화로운 되게 니길이었습니다. 전갱이는 기본만 해도 맛있고 기본보다 조금만 더 해도 훨씬 맛있어지는 생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 이런 등푸른 생선 아니면 흰살, 페류를 잘 다뤄야 좋은 업장이다, 실력 있는 업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느 부분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엔 대합이죠. 너무 좋아요. 대합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개 중에 특정 한 업장, 세아스시의 그 미루가이 말고는 아주 제일 맛있게 먹는 이 페류가 대합이다 보니까 대합은 나올 때마다 좋아요. 이 쯔메와의 조합도 좋고 적절한 익힘도 좋고 너무 좋아. 나올수록 좋아요. 나올수록. 이것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한 점이었습니다. 대합 나오면 추가해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때 주류 페어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에 옆에서 이제 어떤 주류가 있는지 물어보는 요런 대화가 약간 오고 갔었어요. 그때 샤토 디캠 얘기가 나왔어요. 한 잔에 8만 원으로 글라스 주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은 좀 부자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디캠 한 잔씩 사서 드시더라고요. 저도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흔히 먹어보기 어려운 주류니까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 잔에 8만 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 먹어보려다가 그냥 취소했습니다. 장어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것처럼 나왔고 가시에 대한 좀 약간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할게요.
그거를 날리기 위해서 양옆에 가시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싹 날리고 부드러운 살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기지마루, 네기마지루, 참치 넣고 파 넣고 나온 국물 시원하게 하시라. 국물 잘 뽑아요, 맛있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니를 안 먹으니까 우니 대신에 훈제주도로를 니기리로 옷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우니 대신에 받았습니다. 훈제주도로는 뭐 먹을수록 맛있어요. 근데 다만 요게 이날 3점을 먹었거든요. 첫 점, 두 번째 점까지는 되게 맛있게 먹은 느낌이었다가 세 번째 점에서는 이전 게 더 맛있는데 이전 방문이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추천하는 맛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훈연으로 느껴지는 햇맛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감칠맛의 폭탄이 막 입에 들어와요.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는 저 아주 강추하는 재료죠. 없으면 물어보세요. 있으면 드시고 추가해서라도 꼭 드세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날은 참치막기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저번에 박보지였는데 이것도 맛있게 먹었고 격구도 먹고 마지막에 디저트로는 피칸이라고 그 호두를 조리해서 나온 거랑 말린 대추, 녹차 카라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예약을 제가 잡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정이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그 다음 일정이 11월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방문한 게 8월 1일인데 자그마치 3개월 뒤에 예약이었죠. 진짜 엄청난 업장을 내가 다니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는 예약조차 안 돼요. 너무 많이 손님이 많아가지고 예약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스타에 다 이제 팔로잉이 되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5년 1월부터는 일요일 런치하고 월요일 디너를 1, 2부로 영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다른 셰프님이 스시 카운터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약은 매달 1일 낮 12시에 2기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 아니라 다다음 달 예약을 한 번에 전화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2월 달 예약을, 1월 달에 3월 달 예약을 이렇게 받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당일 2시부터는 캐치 테이블에 빈자리 말림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방문하시고 즐거운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